NCS 강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NCS. 근데 일단 NCS가 뭐냐는 거예요. NCS. 그걸 간단히 보고 본 강의를 들어가는 게 좋은데, 자, NCS라고 하는 거 있죠. NCS. NCS는 N과 C와 S가 합친 말이 NCS일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이제 원래 이게 해당되는 원래 단어를 보게 되면 N은 국가죠. 내셔널. 국가입니다. 국가. 그다음에 C는 컴피턴시. 뭐죠? 역량이죠. 역량. 그 다음에 스탠다드로 해가지고 기준이죠. 그러니까 표준이죠. 그러니까 체계죠. 그러니까 뭐냐면 NCS란 뭐냐면 국가가 만들어주는 역량 체계가 NCS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야. 즉 국가가 미리 역량 체계를 만들어놨어. 그 체계를 통해 가지고 미리 공기업들이 우리는 국가가 만든 NCS 체계 중에서 어떤 역량이 우리 기업에 필요해. 우린 그것만 보겠어. 라는 걸 미리 공지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을 준비한 학생들은 그것만 준비하면 되겠죠. 그런 것처럼 미리 국가가 사전에 역량 체계를 만들었고 국가가 만든 역량 체계에 따라서 그대로 채용부터 시작해서 해당된 내용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NCS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미리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 어떤 역량을 필요한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라고 정부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럴까? 실제 약간 NCS는 맞지 않죠. 현실과 맞지 않은 제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처럼 현대사회처럼 다양한데 이 NCS를 국가가 만들어 표준적인 뭔가 역량체계가 각 기업에 딱 맞아떨어질 리가 없다라는 거야. 다 제각각의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량체계가 기업에 잘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해라고 압력을 넣어도 사기업은 잘 이걸 도입하지 않죠. 근데 공기업은 법으로 할 수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법으로 의무적으로 도입하기 쉽기 때문에 다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사기업들은 NCS가 각의 다양한 기업의 사업 체계가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입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이제 NCS를 해당되는 걸 채택을 해서 채용을 하는데 그 채용 구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공기업의 채용 구조를 보죠. 일단 대기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대기업은 서류와 필기와 면접이라는 세 개의 단계로 사람을 채용을 하죠. 근데 공기업도 똑같죠. 공기업도 똑같아요. 서류와 필기와 면접이라는 세 개 단계로 사람을 선발합니다. 단 이름이 약간 다를 뿐인데, 근데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직무 능력 기술서라는 게 있죠. 이게 NCS 체계에 따라서 우리 기업은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관련된 표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런 게 좀 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 실제는 큰 차이점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면접도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 바로 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필기 중에 어떤 큰 차이점이 있냐? 공기업은요, 직업기초 능력을 흔히 NCS라고 말하는 게 직업기초 능력이거든요. 요 안에 인적성이 다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근데 공기업은 뭐가 있냐면 특이하게 밑에 있는 직무수행 능력이라고 하는 전공 능력이 들어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전공 능력. 뭘 말하고 싶으냐면 대기업은 일반 대기업은 전공 능력을 보지 않거든요. 근데 공기업은 전공 능력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공 능력 관련된 부분은 다른 단계, 다른 시험 대비 훨씬 더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공기업 준비하는 학생 같은 중에서 공기업 중에서 이 전공 능력, 직무 수행 능력을 전공 능력을 보지 않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는 기업도 많이 있어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는 한 60% 정도가 해당되는 전공 능력을 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최근 정부가 전공 능력 보는 거를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은 거의 모든 80~90% 정도 해당되는 공기업이 전공력을 볼 거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걸 뭘 의미하느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기업 다 필요 없이 오직 공기업만 있어야 할 거야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공능력 준비가 필수가 될 거라는 거죠. 단 이공계는 대부분 전공과 자기가 갖고 있는 기사랑 연결되기 때문에 전공에 큰 부담이 없을 거죠. 보통 전공력을 부담을 갖고 있는 건 대부분 인문계지, 인문계, 이공계가 아니라. 그렇죠? 인문계 학생 같은 경우는 경영, 회계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둬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게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지만 하지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공기업만 가겠다는 학생 같은 경우는 해두는 것이 훨씬 더 취업에 유리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공기업의 이 채용의 구조는 대기업과 채용 구조와 아주 큰 차이점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공기업은 채용 단계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것이 의무다라는 게 있어요. 의무. 그러니까 법적으로 꼭 해야 됩니다. 블라인드 채용하지 않게 되면은 뭐 법에 관련 걸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위법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공기업은 전부 다 블라인드 채용 다 채택을 했죠. 채택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대기업은 권장 사항이야. 블라인드 채용은 간단하잖아. 그냥 여러분 스펙을 블라인드 한다, 가린다는 거죠. 내 대학이 어딘지, 내 영어 점수가 몇 점인지,
특정 외적인지를 다 가리고 측정한다는 의미가 블라인드 채용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전과 다르게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이후에 여러 스펙을 다 가려. 다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평가할까? 서류 단계에서 자기소개서 그렇게 잘 평가할 능력이 있을까? 면접에도 질문? 면접의 질문으로 공기업 면접관이라고 하는 그 직원들이 거기에 아주 인재평가 전문가가 아닌데 딱 보고 잘 평가할 수 있을까?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이 두 개 단계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블라인드된 상태에서 사람 측정하는 게 쉽지 않고 아무래도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 지표에 해당되는 필기 시험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공기업은 거의 절대적으로 필기에 관련된 비중이 대기업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냥 공기업은 공기업 가겠어라고 하게 되면 서류 면접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필기만 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할 만큼 필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큼 높냐? 그 얼마큼 높냐에 대한 예시를 제가 한번 실제 기업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 한전부터 같이 볼게요. 한전. 누가 뭐래도 공기업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은 누가 뭐래도 한전이죠. 가장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한전인데 한전은 일단 서류 전형을 통해 가지고 직무별로 뽑는 게 약간 다른데 보통 이제 3호는 100배수 뽑죠. 그다음에 보통 이공계는 15배수에서 20배수, 25배수 정도 뽑습니다. 이 정도 뽑아서 필기시험을 보죠. 필기시험을 보는데 필기시험 중에 직무능력검사라는 NCS 시험과 인성검사 다 두 가지를 보거든요. 이 시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면접 단계를 가는데 면접 단계 가는 인원은 사무직은 한 2.5배수 됩니다. 송배진도 그 정도 되고 기타는 한 보통 4배수 됩니다. 그래서 면접을 가는데 면접을 두 단계로 봐서 먼저 앞 단계에서 직무 면접을 먼저 봅니다. 직무 면접. 근데 봐보세요. 직무 면접 볼 때 앞에 이 직무 면접 단계에서 말이죠. 앞에 있는 직무능력 검사가 50%가 50점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실제 직무 면접 보게 되면 이 직무 면접 관련된 부분은 직무에 대한 지식 크게 차이가 잘 안 나거든요. 대학생들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실무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이 점수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실제 이 직무 면접 통과하는데도 이 직무능력 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비중이 높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가 돼. 그럼 마지막 최종 단계가 경영진 면접이거든요. 경영진 면접. 근데 이제 경영진 면접을 보게 되면 경영진 면접을 들어갔단 말이죠. 보통 한 1.5배수 정도가 경영진 면접에 갑니다. 최저 선발 인원 대비. 그래서 경영진 면접을 통해서 최저 선발 배수인 1배수를 뽑는 구조가 한전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문계 중심에 사무직 중심으로 잘 봐봐. 무려 서류를 통해 가지고 100배수를 뽑잖아. 그리고 나머지 필기, 이 첫 번째 필기 시험을 통해 가지고 다 떨어지고 97.5배수가 떨어지고 2.5배수 빼고 다 떨어뜨린 거잖아. 그럼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서 떨어집니까? 그렇죠. 필기에서 떨어집니다. 필기에서 떨어져. 필기 비중이 업도로 높아. 그걸로 끝나지 않죠. 면접 때 또 필기가 활용이 되잖아. 그러니까 한전은 입사에 거의 절대적인 게 95% 정도가 필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전은 거의 필기로서 학적, 불합격이 갈리는 기업이 한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기업은 코레일이에요. 코레일인데 코레일은 말이죠. 필기를 얼마큼 중요하게 보냐면 서류는 보지도 않습니다. 서류는 서류 전혀 그러지 않고 서류 검증이라고 해요. 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다 누구나 패스하지. 패스제입니다. 패스가 합니다. 그럼 전부 다 필기 시험을 봅니다. 필기 시험. 그래서 NCS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NCS 시험을 다 보게 한 다음에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최저 선발 인원 대비 2배수 빼고 다 떨어뜨려요. 그래서 2배수 가지고 해당되는 면접을 하는데 면접을 때 인성검사를 같이 보죠. 이걸 통해서 최종 이제 1배수를 뽑고 마지막 물론 철도 적성 검사가 있지만 얘는 떨어진 사람이 없죠. 거의 대부분 요관 단계로 사람 선발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딱 보게 되면 그냥 필기 NCS 비중이 높네 그렇게 보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이거를 실제 리얼하게 실제 인원과 보게 되면 확 놀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 코리엘은 작년 상반기 때 말이죠. 인원수로 보게 되면 총 서류의 지원자가 몇 명이었냐? 무려 59,000명이었어요. 그럼 서류는 패스제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59,000명이 다 통과가 돼서 NCS 시험을 볼 거 아니야. NCS 시험을 봐. 얘를 봐서 여기를 통과해서 면접관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은 작년 상반기에 2,000명이었습니다. 면접을 통해서 최종 1,000명을 뽑는 구조가 작년에 코레일 구조였다라고 하는 거야.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코레일은 전체 59,000명 중에서 무려 58,000명이 NCS로 떨어지는 거잖아. NCS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근데 그걸로 끝이냐? 그걸로 끝이 아니죠. 뭐냐? 나머지 1,000명은 면접만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 인성검사가 있잖아. 그럼 1000명 떨어진 학생 중에서 400명 정도 인성검사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코리에는 거의 필기 비중이 97, 8%될 만큼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거의 필기가 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반 대기업과 다르게 공기업은 전체 내가 그 기업에 취업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체 채용 구조 중에서 90%, 최소 90%, 보통 95% 정도가 다 필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공기업 입사하겠다, 공기업 취업이 목표야 라는 학생들은 거의 나의 모든 시간을 필기에 쏟아붓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공기업 입사에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필기, 필기 관련된 내용을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